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2023년 화공직 7급 국가직 9월 23일 날 시험을 쳤죠. 쌤이 네 과목 퀵으로 그냥 리뷰 좀 해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문제풀이는 한 문제 한 문제 다 좀 길기 때문에 이제 퀵으로 그냥 리뷰할 거고요. 반응공학, 화공연력학, 그 다음에 전달현상, 화학개론 이렇게 리뷰할 거고 잘 아시다시피 100문제잖아요. 25문제씩 국가직은.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숙련이 돼 있어야 중간 과정을 스킵하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냥 퀵으로 한번 봅시다. 또 이것도 업로딩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이것들은 이제 쌤이 인강에 업로딩 할 거고, 인강 상품에 디테일한 조금 까다로운 것은 쌤이 밴드 문제풀이 그 다음에 가끔씩 업로딩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반응공학 1번. 다음 분해 반응이 기초 속도 법칙을 따를 때 반응 차수는 A가 B 플러스 C로 가죠. 그래서 elementary reaction 묻는 거니까 점수 주려고 낸 거죠. 첫 문제라. 그래서 당연히 1차 반응인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2번 화학 반응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1번 공간 시간 개념, 2번에 회분식 반응기는 대규모 조업이 아니죠. 그래서 continuous가 대규모 조업이죠. 그래서 2번 정답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기 때문에 퀵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3번 등원 CSTR에서 A가 B로 가는 액상 1차에서 전하율이 50%였다. 그 다음에 부피를 3배로 했을 때 이건 화공기사 수준의 문제죠. 3번까지는 쉬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등원 회분식 반응기에서 뭐 K1, K2, K3 같다고 하고 총괄 선택도 우리가 보통 선택도 문제들마다 정의대로 풀으라 그랬죠. 지금 화공직 5급 기술고시도 쌤이 론칭했는데 지금은 무난히 생성물 B, C, D 중에 C와 D의 몰수분의 B의 몰수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병렬 반응 속도식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 야, 이렇게 하다가 이거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퀵으로 해볼게요. 5번 등원 해분식 반응기에서 A, B 액상 반응일 때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를 결정해라. 그래서 제너럴한 일반식 가지고 퀵으로 푸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도 화공기사 수준 문제인데 시간 싸움인 거죠. 그래서 5번까지는 변별력이 없었고, 그 다음에 6번 등원 해분식 반응기에서 A가 B로 가는 액상 반응일 때 10리터 퍼 민으로 공급돼서 CSTR에 이제 공급된다. 그때 전하율. 그래서 CSTR의 부피는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제너럴 이케이션, 퍼포먼스 이케이션, 거본 이케이션 가지고 풀어서 이 플롯을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애로사항이 없었을 거고요.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등원 PFR이 A에서 B로 가는 기초 반응이 아니고 2차 반응이죠. 2차 반응. 그래서 TPFR에서 진행하여 전하율 XA를 얻었다. 이 반응을 동일 부피의 등원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 즉 CSTR에서 진행하여 동일한 전하율을 얻기 위해 필요한 반응 온도 TCSTR이라고 할 때 옳은 것은 해서 요게 좀 신기하네. 그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아레니우스식 R 딱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아레누스식 K는 K0 exponential 마이너스 2 per RT. 그죠? 그 다음 기술고시에서 잘 나오는 반토프식 이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반토프 식과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식 중 어떤 거를 퀵으로 택해서 푸느냐. 그래서 7번이 변별력을 살짝 줬겠네요. 선생님도 인제 문제 보는 겁니다. 8번 변용 부피가 변하는
항상 변별적 주려고요. 변용 내죠. 배치 리액터에서. 그래서 A가 2B로 갈 때 1차 반응을 일정 온도, 일정 압력에서 진행한다. 10분 후 부피가 50% 증가할 때 이 반응의 반응 속도 상수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엡실론 A 부피 변화 분율 관련돼서 푸는 거고요. 쉬웠을 겁니다. 9번 200리터 정령 등원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초기 조건 500켈빈 80atm에서 A가 B 플러스 C 기상 2차 반응을 진행한다. 초기 반응물이 A가 75%, 비활성기체 25% 구성될 때 A의 전하율 80%를 얻기 위한 필요한 시간. 이렇게 비활성기체 퍼센테이지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부피 변화 분율 이용해서 푸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또 정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컨셉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거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10번 등원 플러그 흐름 발환기에서 A 플러스 2B가 C로 가는 기상 반응이다. A와 B는 동일한 농도로 8atm 1000켈빈에서 반응기로 유입된다. 반응기 입구에서의 전체 반응의 부피량은 5리터 폼인 제한 반응물, 즉 한정 반응물의 전하율이 80%일 때 반응기 출구에서 AC의 몰유량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런 거는 기술고시 문제에서 살짝 카피한 느낌이 나네요. 압력으로 줬다는 거, 이것도 한번 풀어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누스 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 반응 속도 상수는 반응물 농도의 함수다. 아니죠. 반응 속도식은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농도의 함수인데 반응 속도 상수는 온도의 함수죠.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와 농도의 함수, 이게 각각 곱해져 있는 게 반응 속도식이죠. 즉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RA는 KCAN승 하면 K가 온도의 함수고 CAN승 할 때 CA가 농도의 함수. 이것도 점수 주려고 낸 거고요. 다음 12번 정상 상태 PFR에서 A가 B로 간다. 몰 수지식. 점수 주려고 낸 거고요. 13번 원통형 PFR에서 AB 액상 2차 반응을 일정 온도에서 진행하여 A의 전하율 80%를 얻었다. 반응기 부피가 11리터이고 평균 요속이 10m/min일 때 반응기 단면적의 지름은 이런 건 딱 봐서 뭐예요? dV, 즉 부피 변화를 생각해가지고 V는 뭐야? 파이 R 제곱에 L, 그거죠. 그거 이용하라는 거. 가끔 7급에 나오고 있죠. 길이를 묻느냐 아니면 뭐 단면적, 지름 뭐 이런 거죠. 다음에 14번 등원 해분식 반응기에서 A, B, 액상 0차 반응을 진행한다. A의 초기 농도는 1몰/L이며 반응 시작 30분 후 A 농도가 0.2몰/L로 감소했다. 반응 속도 상수는, 이거는 화공기사 수준 문제죠. 그 다음에 15번 등원 해분식 반응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 B, 액상 기초 반응을 진행하여 반응 시작 20분 후 A의 전하율 80% 얻었다. 동일한 반응물을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 부피가 2리터인 플러그 흐름 반응기에 공급하여 반응을 진행할 경우 A의 전하율 80% 얻기 위한 A의 부피유량.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네요. 화공기사생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 번씩 문제 지금 한번 리뷰해 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컨셉을 보시라는 거예요. 16번 그림은 CSTR과 PFR에서 연속 액상 1차 반응이 이루어진다. A의 전하율 XA와 R의 수율이면 뭐예요? 파이죠. 파이 또는 뭐예요? 대문자 파이. 그래서 포글렛에서는 Y. 그래서 이것과 관계를 반응 속도 상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CSTR을 나타내는 것과 반응 속도 상수의 비율의 크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모든 반응은 순수한 A 반응물로 일정 온도에서 진행한다. 요거는 자주 안 봤으면은 이런 거는 레벤스필 책이나 포글러 책에 잘 나와 있는데 잘 안 봤으면은 여기에서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16번. 자, 그 다음 17번. D, X, Y, Z가 나오는데 선택도가 D라 그랬죠. 그러니까 D가 desired product고 X, Y, Z가
사이드 프로덕트죠. undesired product. 그래서 최대가 될 때 A의 농도는 여기서 D의 순간 선택도가 최대가 될 때 반응물 A의 농도는 그래서 요거 기술고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유형이. 그래서 선택도를 뭐로 나눠주면 돼요? 아마도 DCA, CA로 미분 때려서 0이 되는, 그죠? 그때일 겁니다. 좀 유사하네요. 17번도 신규 유형이네요. 기술고시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18번 동일한 부피의 연속 교반 탱크 반응기 N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A에서 B 액상 기초 반응 일정 온도에서 진행한다. CSTR 한 개의 공간 시간은 이거는 뭐 N개를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식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죠. 이것도 새로운 형태지만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9번 50리터 회문식 반응기에서 순수한 A를 반응물 AB 발열 액상 기초 반응 AA 초기 농도가 1몰/L 초기 반응 온도 400켈빈일 때 지속적인 열제거로 반응기 온도를 400켈빈으로 유지한다. 열 관련된 거니까 에너지 수지죠. 반응공학 2. 반응 시작 5분 후에 열 제거 속도의 크기는 단 교반기에서의 반응기는 무시하고 반응 속도 상수 0.2 퍼미 그 다음에 델타 HR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거는 레벤스피리드 포글러드 에너지 수지식 가지고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은 쌤이 얘기했었죠. 압력 강화 관련돼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래서 고체 촉매가 균일하게 충전된 등원 충전층 반응기 패크드 베드 리액터죠. AB 기상 반응일 때 압력 강화는 P0분의 P1 알파 W 2분의 1승식을 따른다. 반응의 길이가 5m일 때 입구에서 압력이 10atm, 출구에서의 압력이 8.66atm이었다. 동일한 반응 조건에서의 반응기 길이를 15m로 늘려 반응기 부피를 3배로 크게 했을 때 반응기 출구에서의 압력은, 그래서 이 문제는 포글러에서 보통 좀 나오는 문제고, 잘 아시다시피 화공기사는 레벤스필 유형이고 7급 정도 되면 이제 포글러 유형이 많이 나오죠. 포글러 교재에서. 자, 21번 다음 PFR의 반응기 입구에서 추적자 트레이스를 펄스 입력한 후 오래간만에 추적자 트레이스 관련된 거 나왔네요. 다른 추적자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반응기에서의 유체의 평균 체류 시간은 그래서 21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추적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등한시했던 분들은 좀 틀렸겠네요. 다음에 22번 정상 상태 단열 플러그 흐름 반응기. 이것도 에너지 수지네요. 에디오베틱. 그래서 A 플러스 B가 C로 가는 액상 기초 반응을 진행한다. 동일한 몰 유량의 A와 B가 반응기로 공급되고 반응기 입구와 반응기 출구에서의 농도가 각각 T1과 T2일 때 반응기 출구에서 A의 전하율은 또는 반응기 출구에서의 온도는 뻔하죠. 컨셉. 온도 아니면 전하율 묻는데 요거 관련된 것도 뭐야 기술고시에서는 뭐 늘 묻는 거고 7급에서는 딱 변별력을 주는 거죠. 에너지 수지씨가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3번 등원해분식 반응기에서 오몰프리트의 순수한 A를 반응물 A, B, C 시리즈 리액션이네요. 할 때 B의 농도는 이건 반응 속도식 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분자체, 즉 분자로 이루어진 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흙을 이렇게 채로 뜬다 할 때 망, 그래서 몰레큘러 시브. 그냥 이거는 말만 분자체지 그냥 제올라이트의 특성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4번. 이게 목적 생성물의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 이 분자체가 가지는 특징 자체가 셀렉티비티 향상이죠. 그래서 다 풀었을 거고. 그 다음에 25번은 쌤이 유튜브에 올렸던
문제예요. 학원기사 2차 실기 필답과도 관련된 해리업착이죠.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선생님 강의 시간에 해드렸나? 하여튼 유튜브에도 올렸던 거 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 형태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즉 그냥 이 흡착에서 아이소썸이라고 생각해서 반응 속도식 써서 이퀄 0 한 다음에 그냥 식을 요 x와 y축의 형태로만 나타내면 슬로프와 인터섹션 절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봅시다. 한번 보면은 1번 너무 쉽고 2번 너무 쉽고요. 3번도 문제 안 되고요. 4번도 변별력 없고 5번도 변별력 없는데 이제 시간 문제죠. 6번 요거 관련돼서 고민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 소모했을 거고 7번 요거 변별력 있을 것 같고요. 8번 문제 없고요. 9번 문제 없고요. 10번은 이제 이것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로지컬하게 풀었으면 11번 쉬웠고 12번 너무 쉬웠고 13번 DV 즉 V가 파열 제곱 L이니까 그거만 고민했으면 되니까 그렇게 안 힘들었을 거고 한번 나왔던 유형이라 했을 거고 그 다음 14번 너무 쉽고요. 15번 이것도 늘 보던 유형 그 다음 16번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익숙치 않았던 사람들은 좀 틀렸겠죠. 16번 변별력이 있었겠고요. 17번은 최대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 셀렉티비티를 농도로 나누었을 때 나눈 게 아니고 미분했을 때 아마도 0 값을 찾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 5급 기술고시 문제도 안 풀어봤으면 17번은 조금 어려웠을 거고 18번은 N개의 직렬 연결된 놈 그거에 공간시간 이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고 19번 이거는 에너지 수지식 가지고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이 이제 변별력이 있었겠죠. 압력 강화. 자꾸 이제 문제는 살짝 어려워지죠. 그래서 변별력이 있을 거고 21번 트레이스도 이쪽 파트. 그래서 선생님이 핵심 반응공학 말고 화학 반응공학 책 보라 그랬죠. 핵심 반응공학에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22번 이것도 살짝 변별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23번 쉬웠고요. 24번도 쉬웠고요. 25번 요거는 X, Y축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요 자체를 등원으로 넣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선생님이 봤을 때 평이했고 단지 한 두세 개가 까탈스럽고 뭐 전반적으로 한 대여섯 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것들만 잘 풀었으면 될 것 같고 한 4개? 3, 4개? 예.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 뭐 점수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난이도만 살짝 말씀드렸던 겁니다. 화공연력학 벌써 18분이네요. 퀵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 한번 써봅시다. 닫힌 개의 피스톤 실린더 장치 내 유체계의 작용은 압축 팽창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1은 개로 유입될 때 양수로 간주하고 P는 압력, VT는 총 부피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 1번이죠. 개를 압축하는 경우 가역일은 비가역 1보다 크다. 그래서 가역과 비가역 묻는 거죠. 이런 거는 그 스미스 책에 있는 글들을 상세하게 익혀두고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압축 팽창일은 초기 및 최종 상태뿐만 아니라 경로에 따라 경로 함수인 거 맞고요. 일은 압축 팽창일은 개의 총 부피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압축 팽창일은 가역 과정일 경우 인테그랄 PDV 그렇죠. 그래서 요 1번을 정확히 몰랐으면 이것도 헤맬 텐데 1번이
뭐 2, 3번 아는 거고 가역이면 무조건 다 하는 거니까 인테그랄을. 그래서 뭐 몰랐어도 여러분들이 한 1번을 다 눌렀을 것 같아요. 찍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 이상기체의 닫힌 게 가역 공정에 대하여 초기 상태에서의 최종 상태로의 엔탈피 변화 항상 같은 값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정답 2번이고 이거는 이제 개념 묻는 거죠. 그 다음 3.070kJ/kg의 비엔탈피 값을 가진 300도씨 300kPa의 과열 전기가 단열 압축기를 통해 600kPa로 압축된다. 흐름 공정의 연력학이네요. 가역 단열 압축 시 600kPa의 과열 전기의 비엔탈피 값은 이거이다. 압축기 효율이 80%이면 압축기 출구에서의 과열 전기의 비엔탈피 값은, 그래서 흐름 공정의 동력학 변별력 주기에서 꼭 내죠. 그래서 다들 뭐 계산해 봤겠지만 3번의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이상기체 1몰이 닫힌 게에서 AB와 AC 두 개의 역학적 가역적인 공정을 각각 수행할 때, 그래서 항상 뭐예요? 슬로프가 세죠. AC 단열 압축이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전반적인 이 그래프의 해석 능력을 묻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연력학 이번엔 살짝 까탈스럽게 문항들이 나오고 있네요. 5번 어떤 화합물에 대한 증기압의 온도 이전성은 특정 온도 구간에서 안토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식을 사용하여 온도 구간에서 증발 잡력을 계산한 결과 40kJ/몰의 일정한 값을 얻었을 때 온도 이전성 식에 보인 상수 A의 값은 단 이 화합물의 기체상은 이상기체로 간주하며 기체상수는 8J/몰 켈빈. 전형적인 문제죠. 클라우시우스 클라페이론식, 그 다음에 뭐 안토니케이션, 뭐 여러 가지 식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반응계의 자유도 요거 조심했어야 되죠. 특별 제한 조건, 그죠? 이게 완전히 소진 안 되죠. 쌤이 그래서 이런 화공기사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완전히 이게 소모되는 거랑 이렇게 가역인 경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7번 이것도 똑같은 문제네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떤 화학 반응에 대하여 온도 T의 함수로 반응 평상수 K는 LNK는 마이너스 T분의 6000 더하기 15로 주어졌다. 반응 평형상수의 온도 이전성을 나타내는 반토프식을 적용하여 구한 표준 반응 엔탈피와 300켈빈에서의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값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반토프식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compressibility factor, 즉 압축인자를 환산압력 PR과 환산온도 TR의 함수로 나타낸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관련돼서 압축인자 관련돼서 또 물어봤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었네요. 이상기체로부터 벗어난 정도는 인계점 부에서 가장 작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압축임자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1바가 A에서 2B로 가역 반응이 진행된다. 표준 반응열이 반응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경우는, 그래서 개념 묻는 문제. 그 다음 온도, 압력, 몰 부피에 관한 반데르발스 이퀘이션. 반데르발스 이퀘이션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10번의 정답 1번이고요. 그 다음 인계점 아래 순수 유체의 기액, 산거 등에 관련해서 관행각된 액체를 포화체로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그림으로 후다닥 그려가지고 그 패턴을 보면 되겠죠. 다음 12번 닫힌 개에서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서 이상기체 상태 T1 V1에서 T2 V2 어디야? T1 V1에서
V2, V2. 이거로 가역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실제 경로를 그림과 같이 두 단계 A 스텝, 그 다음 B 스텝으로 나눴을 때 엔트로피 변화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거는 그래프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13번 450도씨 20kg force per 제곱센티미터.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압력이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어떤 기체가 정상 상태 흐름에서 졸음 공정, 그러니까 온도 압력이네요. 그래서 압력이 감소했을 때 출구 온도. 줄 톰슨 계수 쓰는 거네요.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14번 성능 계수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 점수 주려고 낸 것 같고요. 15번 프로페인을 제조하는 프로펜의 기상수소 첨가 반응. 그래서 A 플러스 B가 C로 가는 이거에서 298 켈빈 25도씨에서 표준 반응 엔탈피가 마이너스 124kJ일 때 평형 전하를 높이기 위하여 압력과 온도 변화. 이거는 뭐 반응공학과도 유사한 문제죠.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플래시 종류가 늘 많이 나오죠. 성분 A와 B로 구성된 이성분계의 혼합물을 기상과 액상으로 플래시 시켰을 때 순간적으로 이제 피드 돼서 기상과 액상으로 가는 게 그냥 플래시 종류예요. 그래서 그 단위 조작 전달 현상에서 다루는 그 플래시가 이 연력학에서 많이 나옵니다. 100도씨의 온도와 100kPa의 압력에서 기상과 액상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 성분 A의 포화전 기압은 200kPa. 액상에서 성분 A의 몰 분율 0.2이다. 기상과 액상 전체에서 성분 A의 총괄 몰 분율 0.3일 때 기상과 액상 전체에서 기상이 차지하는 몰 분율은 기액 상평형 계산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이거는 단위 조작 전달 현상인데 또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일단 16번의 답은 3번이네요. 요번 2023년 연력학은 되게 꼼꼼하게 낸 것 같아요. 시간이 아주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경고한 고압가스 용기에 300켈빈의 질소가 충전되어 있다. 질소가 0.1kg/h 일정한 속도로 밸브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 배출 중 용기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공급해야 할 열은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써야 되겠네요. 딱 보니까. 그래서 17번에 정답은 2번이네요. 9. 연력학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주 시간이 많이 쏟겠는데요. 1분에 하나씩 풀리면 부피가 일정한 닫힌계 반응기에서 1몰의 일산화탄소 가스와 2몰의 수소가스를 반응시켜 1몰의 메탄올 가스를 합성한다. 1000켈빈 1바에서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엔탈피는 마이너스 103kJ이다. 반응이 1000켈빈의 일정한 온도에서 일어난다면 이 과정 동안에 전달된 열은 요것도 또 시간이 좀 소모되겠네요. 그죠? 지금 반응 엔탈피를 줬어요. 반응 엔탈피 그때 Q. 이것도 뭐 에너지 밸런스 크게 의미하면 에너지 수지네요. 18번. 엔트로피에 대한 설명. 엔트로피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내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옳은 것만 가역 공정으로 구성된 카르노 열기관이 순환되어 초기 상태로 돌아왔을 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그쵸? 카르노는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나머지 한번 보세요. 리얼만 볼까요? 답이 3번이니까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가 같은 가역 공정과 비가역 공정을 비교했을 때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같다. 자, 엔트로피는 뭐예요? 경로함수죠. 경로함수기 때문에 가역 비가역 상관없이 초기 상태, 최종 상태였죠. 스테이트 펑션. 즉 뭐예요? 경로함수는 패스 펑션인데 점함수죠. 포인트 펑션, 스테이트 펑션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0번 대기압에서
수행되는 정상 상태 흐름 공정에서 T1의 온도와 N1 닷의 유속으로 공급되는 공기가 T2의 온도와 N2 닷의 유속으로 공급되는 공기가 연속적으로 혼합되어 대기압에서 온도가 T3인 생성 흐름으로 배출된다. 이 공정에서의 엔트로피 생성률을 구하는 식은 엔트로피에 관한 엔트로피 수지식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20번 이것도 엔트로피 수지식 관련해서 묻는 거였네요. 20번의 정답 3번. 요거 가지고도 변별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1번 그림은 닫힌 개에서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CP와 CV가 온도에 무관하다. 즉 콘스탄트로 하고 풀으래요. 그래서 과정 1, 2, 3에 대한 옳은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부 에너지 뭐 Q 관련. 그다음 22번 그림을 줬네요. 펌프, 응축기, 보일러, 터빈. 그래서 보면은 수증기로 작동되는 이상적인 랭킨 순환 공정이다. 보일러에서 생성된 8000kPa 500도C의 과열 수증기 엔탈피 좋고요. 터빈으로 공급된다. 터빈으로 나오는 증기는 10kPa에서 응축기로 들어가 포화 액체로 응축된 후 펌프를 거쳐 보일러로 이송된다. 터빈과 펌프는 등 엔트로피 공정으로 작동되며 터빈에서 나오는 1과 펌프로 들어간 1은 각각 1280 8kJ/kg이다. 이 조건에서 운전되는 랭킨 순환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그 랭킨 순환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빠삭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엔탈피 각 구간마다의 엔탈피 구하는 식 적용해서 푸는 거. 그래서 너 랭킨 사이클 다 알고 있니? 해서 에너지 관련된 엔탈피 관련된 거 전반적으로 묻고 있네요. 연력하기 시간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림은 이상적인 공기 표준 디젤 사이클의 TS 선도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5번 가스 터빈 기관. 가스 터빈 항상 가스 터빈이든 제트 기관이든 이렇게 한 문제씩 구석진데서 내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25번 상온에서 총부피가 2000세제곱센티미터의 이성분계 등몰 혼합 용액을 만들고자 할 때 투입해야 하는 각 성분의 부피 V1, V2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건 우리가 식을 써서 구하는 거죠. 부분 성질 그 다음에 합의 성질 그죠. 그래서 쌤이 쭉 보니까 아유 벌써 33분이에요. 후다닥 설명 마쳐야 되겠네. 자, 쌤이 딱 보기에 4번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5번도 그렇고 6번 7번 약간 8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7급생들 등락에 9번도 10번 쉽고 11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12번 다음에 13번도 시옷고 줄통수계수 14번 성능계수 할 수 있고 15번 큰 부담 안 되고 그 다음에 16번 16번 요거 좀 서로 요거 변별력 그 다음에 17번 요거는 충분히 에너지 수지에서 풀 수 있을 것 같고 18번 요거 약간의 변별력 19번 쉬웠고 20번 요거 변별력 그 다음에 21번 괜찮고요 23 24 20 24편 25 큰 무리가 없네요. 한 변별력 한 4개
그 중에 어려웠던 한 두 개? 그렇게 해서 열역학 했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아직 안 풀어보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전달 현상부터 화학 개론은 조금 짧게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거는 뭐 레이놀즈 수 묻는 문제 1번 레이놀즈 수 2번 자연대로 특성 3번 유체의 점도 4번 마노메타에서 H 높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5번 요거 계속 내고 있죠. 용해도 계속 확산 계속 딸딸딸 외워야 되죠. 선택도 관련된 거 막. 그래서 맥케이브 책하고 웰티 책 잘 정리해놔야 되죠. 계속 내네요. 이거 출제위원분이 계속 들어가서 내놔봐요. 아니면 우리 실제 필드에서 지금 한국경제에 실제 많이 적용된다고 판단돼서 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6번 뭐예요? 방사율 문제. 이건 뭐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쌤이 복사 관련돼서 많이 유튜브에 올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톡스 아인슈타인 방정식. 스토크 아인슈타인 방정식. 요거를 써가지고 액체였나요? A의 직경. 식을 좀 알아야 되죠. 7번 살짝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그 다음에 8번 뭐예요? A의 부분합 지점 X 요거에서의 A의 부분합 물질수지 문제 뭐 요런 유형 연속 문제로 많죠. 대학 기본서에. 그 다음 9번 페클레스는 너셀수의 n승이다. 이때 n 값은 여기서 중력에 떨어지기 시작한 고체와 스토크 영역의 종단 속도 요거는 변별력이 있었겠네요. 새로운 패턴으로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9번에 정답은 1번이네요. 3분의 1. 이 형태 변별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열 전도도에 선형 비례하는 것만을 이거는 충분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열 생성 속도가 I 제곱 R로 계산한다 했을 때 도선의 표면 온도는 요거는 식 써서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래서 11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상기체의 확산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의 원리 또 문제 없고요. 비뉴턴 주체 뉴턴 주체 빼면 다 비뉴턴 주체죠. 뭐 딜레이턴트, 슈로 플라스틱, 레오패틱, 빙해 큰 문제 없었을 것 같고요. 15번 원통형 관 내부에 유체가 흐르고 온도는 TA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관의 내부 반지름이 RA, 외부 반지름이 RB다. 원통형 관 내부에서 외부로 정상 상태의 전도열 전달이 발생한다. B급진 영역에서의 거리와 온도가 각각 R0, T0일 때 TA 빼기 T0에 비례하는 것은 이건 뭐 수식 후다닥 써서 푸는 문제 별 문제 없었을 것 같고 용질 A는 어떤 평판 표면에서 분해된다. A의 멀크 농도는 1g/L 물질 전달 계수 0.2 분해 속도 0.076 일 때 A의 농도 이것도 물질 수치 관련된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1번. 자 17번 그림에서 이렇게 세 개 주어지고 단열재의 열 전도도 점수 주려고 낸 것 같고요. 18번 도관의 패닝 마찰계수 압력 강화 이거 뭐 우리 식 알죠? 식으로 푸는 거고 문제 없을 것 같고 19번
독립적인 무차원군의 개수는 무차원 관련돼서 계속 개수 잘 내죠. 범위모음. 그래서 요거 또 틀린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뭐 연속의 식 써가지고 풀면 될 것 같아요. 부피량.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거는 뭐 워드 책이나 웰티 책, 뭐 맥케이프 책에도 있지만 이건 뭐야? 경막 두께. 이런 거는 뭐예요? 사실 증명을 하다가 날 새죠. 사실은 많이 푼 사람은 암기하고 있죠. 못하는 사람들은 뭐죠? 증명해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2015년부터 쭉 가르쳐 보면 많이 공부해서 식을 많이 외운 사람, 즉 숙달된 사람이 위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공부해서 그 많은 학습량 속에서 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참 좋더라. 그게 안 되면 직접 풀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1번. 포이제 원리의 푸아제 법칙과 다음 관계를 가정할 때 유체의 절반을 배출하기 위한 소요 시간은 그래서 식 주어졌으니까 식 주어진 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요런 거 이제 기계공학과 유형이에요. 사실 기계공학에서 좀 내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23번 환류비가 3일 때 정류부 조작성과 원료 공급성 교점에서의 액체 분율 몰 분율은 전형적인 단위 조작 문제고요. 그 다음 24번 두께가 H인 투과막 내부에서 다음같이 반응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농도 구배, 콘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형성된다. 확산계수 dA, dB가 일정할 때 정상 상태에서 A의 농도, B의 농도, XR에 대해 다음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확산만을 고려할 때 알파, 베타, 감마를 바르게 연결하거든. 엄청 복잡하게 낸 것 같네요. 요거 그냥 그림만 봐도 아유 이게 변별력 주겠구나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금속구 주변의 유체에 대해서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할 때 유체에서 열 전달로 오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뭐야? 구형 스페리컬 좌표를 써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열이 전달된다. 그거를 나타낸 거고 문제는 렉탱귤러를 지나서 이제 실린더리컬 또는 구형 좌표, 원통형 좌표, 구형 좌표를 시험에 내네요. 그래서 전달 현상 뭐 봤을 때 한 5개 정도 눈에 보였죠? 요거는 계속 용해도 좀 익히셔야 되죠. 쭉 이거 스톡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식 잘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낯설면 그다음에 뭐 8번은 물질 전달인데 퀵으로 풀었어야 되고 9번이 아주 또 신기로 또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 거는 없고 16번 살짝 그 다음에 애로사항 이거는 뭐 시간 문제인데 24번 22번은 쌤도 안 풀어봤는데 22번 이렇게 식 주어졌으니까 시간 싸움이었겠네요. 25번 그래서 한 5개 6개 변별력. 그다음 화학개론 중성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1번에 정답 4번이고 그 다음에 수소와 중수소로 만들어진 HD 분자 한 개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 개수 2번에 정답 1번이었고 그 다음 메테인 16g 수증기 27g 혼합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생성된 수소의 질량과 한계 반응물 이렇게 짝지어진 거 3번에 1번
4번에 개수비 묻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루이스 산염기 그 다음 단위세포의 모서리 사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모두 90도인 거. 그 다음에 차기원에 대한 자료 관련돼서 묻는 거.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를 근거로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 유형이 나머지색과 다른 거. 그 다음에 이우팩, 아이우팩. 선생님은 이우팩, 아니, 아이우팩. 그냥 이러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사람마다 편하게 부르면 되는 거고, 늘 나오죠. 그 다음, 가장 타당한 루이스 구조와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 이론에 근거하여 옳게 설명한 거. 그 다음, 1번. 완전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혼합기체의 질량. 이건 뭐, 화공양론이다. 그죠? 수소결합에 관한 설명. 그 다음, 수용액의 pH. 뭐, 일반화학. 그 다음, T도시에서 물과 에탄올 증기압력은 100토로 250토로이다. T도시에서 물과 에탄올 각각 40, 60몰% 혼합된 용액의 증기압력은 라울의 법칙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으로 옳은 거 무리 없고요. 그 다음에 광학 활성인 분자 뭐 16번도 16번 2번이죠. 광학 활성 늘 묻는 문제고 PKB 값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거 그죠? 17번 그래서 17번에 정답 1번 기억 니은인 거고 그 다음에 18번 pH가 4.0일 때 X는 부피 찾는 거죠. 그래서 0.1몰 HA 수용액과 60ml와 0.1 NaOH 수용액 Xml 혼합한 거야. X 구하는 거. 할수 금방 풀었 거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의 알돌 축합. 그죠? 1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20번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반응식과 T켈빈에서의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C다. 강철 용기에 A만 들어있는 초기 상태로부터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에 돌았다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반응 평형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우라늄의 동위원소 그래서 우라늄 관련된 거 동위원소 관련된 거 가끔 내죠. 자, 그 다음 몰 용해도 묻는 거, 그 다음에 주생성물 묻는 거, 그 다음 납축전지의 표준 기전력이다 대한 설명, 납축전지, 그죠? 그 다음에 25번 뭐예요? A가 B 플러스 C 반응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 반응 속도는 K의 A의 농도의 N승이다. 옳은 것으로 그래서 요 몰 농도 데이터 값들 보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화학 개로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일반 화학 플러스 유기화학 그렇게 전반적으로 시험을 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49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공학, 화공연력학, 전달현상, 화학개론, 퀵으로 한번 그냥 문제만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식들을 퀵으로 증명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습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식을 애워서는 안 됩니다. 단순 애우는 게 아니고
학습에 의해서 식이 애워져야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했고요. 쌤이 이제 문제들 가끔씩 이제 당연히 인강 상품에는 올릴 거고 가끔씩 네이버 밴드 문풀 통해서 또는 유튜브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들 시험 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